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오늘 코너는요. IT 개발자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드리는 유가릿 시간입니다. IT 길잡이 채은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유가릿 여름방학 특집으로요. IT 현직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미항공우주국 나사 인턴을 시작으로 TBX 데이터 품질본부에서 QS 매니저로 일을 했고 뱅크샐러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 쟁쟁한 곳인데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니 정말 말로만 듣던 나사에서 일하신 분을 직접 뵀습니다. 나사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나사에서는 제가 좀 기후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뭐 고도, 온도, 바람, 압력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시뮬레이션하고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환경공학을 전공을 하셨다고요? 네. 나사에서 인턴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대학교 다녔을 때 대학교 그 글로벌 센터에서 여러 가지 해외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그 나사 채용이 있었어서 제가 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나사 얘기가 이제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 영어를 되게 못했을 때여가지고 그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이 어려웠는데 예를 네. 들면 뭐 나사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회사 접근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접근 권한을 받을 때 담당 직원 부서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나사 기업도 정말 대단한데 네. 가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네.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영어 공부에 관한 팁도 나중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나사에 취업하고 싶은 꿈을 가진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나사에 취업하기 위한 팁을 좀 주신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좀 약간 생존 영어 방식으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진짜 거기 현실에서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영어를 위주로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샌드위치 가게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빵 종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야채 종류 제대로 주문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영어 실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영어 실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 유가릿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코너 같이 하시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많이 떨리는데요.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온 만큼 최대한 많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가릿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어서와, IT 엔지니어는 처음이지? IT 엔지니어에 대해 알아보아요. 네, 오늘은 IT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엔지니어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네. 엔지니어는 개발자의 역할이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 역할을 기본으로 하면서 유지 보수 그리고 설계 그리고 개발을 통괄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IT 엔지니어는 기업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제 평상시에 사용하는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지님께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셨거든요. 네. IT 엔지니어 중에서도 데이터 엔지니어, 이건 어떤 직무인가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가스관이 흐르는 거를 우리가 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것처럼 그 데이터가 흐르는 길을 만든다고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IT 엔지니어 중에 그러면 데이터 엔지니어 말고도 또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네. 네, 좀 종류가 다양한데요. 네. 방금 이제 은지님께서 말씀해주신 데이터 엔지니어 외에도 크게 시스템 엔지니어,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그리고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또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IT 인프라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조립식 컴퓨터를 살 때 이제 운영체제 설치부터 이제 하드디스크 막 파티션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리소스를 관리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백업하기도 하고 장애 발생에 대응하는 인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영역 네트워크, 그리고 와이드 영역 네트워크,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와 VPN 등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설계하는, 그리고 개발하는, 이제 구축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IP 설정이나 그런 이제 간단한 그런 작업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네트워크 그룹 구성을 한다든지 무선 연결을 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서 OSI 7의 이제 계층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좀 내용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좀 쉽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환경의 구축 관리, 그 유지 보수를 하는 이제 일이라고, 그런 일을 네. 하는 네. 업무라고,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내용이 사실 제가 듣기에는 많이 어렵긴 한데 저도 그래도 어려워요. 이 분야와 관련된 분들이시라면 또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육아리 시간에 대부분 IT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IT 개발자랑 IT 엔지니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다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다른 것 같으면서 그래서 같다. 네, 어렵죠. 일단 그 두 직무의 아주 명확한 차이를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차이점은 없고요. 대신 그 보편적으로 두 단어의 쓰임새가 정해지는 것은 이제 회사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업무 영역, 그런 이제 워크 바운더리나 혹은 개인이 가진 역량과 이제 기술 스킬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밥이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네. 참치김밥이 개발자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러니까 개발 엔지니어 안에 개발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네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냥 구어로 이렇게 말하는 말로는 개발자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 따른 이제 신규 개발 및 운영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엔지니어는 그 개발이 완료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 서비스 지원 및 장애 대응을 하는 서버 환경 설정까지 업무를 통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IT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요, 서버 운영체제 설치 및 이제 세부 설정에 관한 지식이나 CI/CD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동화 운영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별 개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 사용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시스코 스위치, 라우터 구축 운영 경험, L2, L3 스위칭 및 라우팅 기술에 대한 지식, TCP, IP,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 역량 보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직무 다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나 CCNA나 리눅스 마스터 정도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랑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의 기술력에다가 클라우드 환경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 IT 엔지니어로 오늘 이은지님을 모셨잖아요.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IT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이렇게 꾸준함, 끈질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 아무래도 인프라라는 것이 끝이 없는 작업이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안정적인 서버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계속 공부해서 하려는 것, 아니면 뭔가 에러를 만났을 때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꾸준함, 끈질김 이런 네.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끈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IT라는 뭐 이름만 붙이면 취업 해결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IT 직무들이 취업이 굉장히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IT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는 어떤가요? 네, 사실 수요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이제 채용 연결 인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서 IT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금융권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회사 등 기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IT 관련 인프라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은 어디서나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항시 채용하고 있다. 안 뽑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IT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을까요? 앞서 채윤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솔직히 요즘 세상에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안정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든든한 지원군 같은 거는 저는 그게 네. IT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많이 뽑는다고요? 네. 요즘 네트워크나 시스템 엔지니어는 채용이 조금 줄고 있고요. 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 IT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였던 이제 네트워크나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직무 역량 중에 그리고 엔지니어 직무 역량 중에 클라우드 환경 경험을 해보신 분을 이제 우대를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경력자들 또한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이직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신입분들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좀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경험을 살려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배포까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엔지니어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격증, 교육사항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관리사나 CCNA 그리고 리눅스 마스터를 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엔지니어 같으면 AWS라든지 GCP, 아주르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더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업무 범위가 다들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다 취득하면 좋죠. 다다익선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직자의 입장에서 이 자격증, 이 교육은 정말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요? 사실 회사별로 혹은 직무별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도 탄탄한 CS 지식,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적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로 현업을 할 때 제 동료분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당연히 이 기본적인 컴퓨터 공학 지식이 있다는 전제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뱅크샐러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주로 어떤 일을 그러면 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가 흐르는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구성원분들이 그 손쉽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필요한지 그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요. 또 금융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지도 좀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뱅크샐러드 요즘에 이게 또래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 관련 기업에서 내가 IT 인재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금융 IT에 취업하고 싶다라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사실 금융 IT도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회사의 유형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가령 이제 금융권도 취업하려면 이제 은행의 디지털 직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의 IT 자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신한TS, 뭐 우리FIS, 하나금융, TI 같은 그런 자회사 계열로 취업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케이스는 좀 더 이제 기획 역량보다는 개발을 더 같이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은행들의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납품하고 개발해주는 솔루션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뱅크샐러드처럼 토스나 카카오페이 그런 같은 핀테크 기업이 있어요. 네. 이은진 님이 뱅크샐러드 데이터 엔지니어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명확한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저의 가치관이 좀 잘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미항공우주국 나사 인턴을 하면서 제 프로그래밍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데이터 가치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데이터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도 가치가 있어지고 그러면 이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도 가치가 있어지고 결국에는 그 세상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그 회사에 집중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데이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너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일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제 진심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네요. 네, 데이터에 대한 사랑이 잘 네. 전달이 돼서 아. 또 뱅크샐러드 IT 데이터 엔지니어로 또 근무를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금융 관련 기업의 IT 직무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금융 이러면 조금 말로 듣기만 해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좀 돈과 연관되다 보니까 좀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금융 데이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걸 어떻게 또 어필을 하셨는지도 저희 방송에서만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금융 데이터라는 게 네.
딱 말만 들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내부적으로 복잡할 것 같고 이러잖아요. 면접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어필을 했어요. 금융 데이터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규제들이 있을 텐데 이 규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인프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 실제로 뱅크샐러드에서 일하면서 그런 내부 인프라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뱅크샐러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 일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금융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를 다뤄볼 기회도 있었는데요. 네.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인 데이터를 다 공공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뱅크샐러드는 금융 관련된 회사니까 금융 데이터만 다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저의 선입견을 깨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 데이터가 뱅크샐러드에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 뱅크샐러드의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들여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그 사용되는 일부 데이터 중에 하나로 필요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 데이터가 뭐 대한민국 평균 여성에 비해 뭐 고객님은 어떠하십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정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공공 데이터가 쓰였는데요. 그래서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IT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거를 많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소서 쓰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IT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또 이과생분들도 많을 거고 또 금융이라고 하면은 좀 내용도 어렵고 하니까 자소서 쓸 때 팁을 주실 게 있을까요? 팁이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저의 열정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을 보여드리는데 그냥 하고 싶다 이런 열정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금융 데이터에 얼만큼 관심이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혹은 저는 또 데이터 엔지니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데이터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래서 데이터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열정, 애정 이런 걸 좀 많이 어필을 하신 게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저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열정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경험을 그냥 나열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제 지원자들과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프로젝트 경험을 어필하시면서도 본인이 어떤 부분을 고민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논문을 참고했던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참고해서 이 결론에 도출하려고 했던 아니면 교수님께 자문을 하던 본인의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스토리를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T 엔지니어로 직접 이렇게 또 취업을 하셨잖아요. 네. 취업을 하시면서 느낀 요즘 채용 트렌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T 엔지니어랑 IT 개발자가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많이 활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가지고 뽑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딱 적합한 인재를 뽑아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 유지보수할 수 있는 IT 엔지니어로서 그분을 계속 적극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정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런 분들께 맡기기도 하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뱅크샐러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신 경험을 저희가 여쭤봤는데 그 전에 또 티맥스 데이터 품질본부에서 QS 매니저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사실 저는 또 문과생이어서 이게 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네, 티맥스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은 품질본부라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품질을 확인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자,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 유가릿. 오늘은 IT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T 엔지니어 저희 세 줄 정리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채연쌤부터 해주시죠. 네. IT 개발자, IT 엔지니어는 다 같은 IT 직무이지만 업무 범위에 따라 명칭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필수는 아니지만 공부를 위해서라도 네트워크 관리사 2급, CCNA 자격증, 리눅스 마스터 정도는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을 쌓아서 클라우드 분야로 도전하되 나중에 아키텍트나 컨설턴트로도 경력 이직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역에 계신 우리 현직에 계신 IT 엔지니어님 이은지님께서도 세 줄로 IT 엔지니어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IT 엔지니어는 끈기, 꾸준함,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탄한 CS 지식, 그러니까 컴퓨터 지식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만의 스토리를 어필해서 IT 엔지니어로 거듭나라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IT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씩 또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가 아니라 세 마디 정도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IT 엔지니어는 IT 개발자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개발자의 필수 덕목이고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기술 문화가 빠르게 증폭하면서 두 단어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져 가는 편이라고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전엔 디자인 패턴이나 아키텍처의 관리가 무조건 엔지니어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백엔드 개발자의 필수 덕목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의 실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21세기의 개발 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으로 불리냐, 내가 어떤 직무를 불리냐보다 내가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명언인데요. 네. 네, IT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은지님의 후배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비전공자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환경공학을 전공한 비전공자로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꼭 현업에서 후배님으로 봬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출연을 하신다고요? 네. 이대로 돌아가긴 아쉬워서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회차는 데이터 직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